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크의 작가의 MBTI 2탄. 지난번 1탄 때 어떤 MBTI가 가장 작가의 성격에 어울릴까를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탄 2탄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격 바꾸기 가능? 불가능? 네, 여러분의 MBTI가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시 자기가 충족하고 싶은 성향으로 충족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작가의 MBTI 1탄에서 뽑았던 MBTI로 INFP, INFJ, 잔다르크형과 예언자형이 작가에게 어울릴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일단 INF까지는 분명히 작가에게 필요한 게 맞고요. 그리고 P랑 J는 좀 둘 다 필요할 것 같았어요. INFP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고요. INFJ는 사람과 관련된 것에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설명을 읽어봐도 둘 다 작가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설가가 진짜 INFP, INFJ라는 걸 아시게 되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E와 I 첫 번째 성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향형과 내향형 이렇게 구별됐던 E와 I인데요. 제가 I 성향이 작가에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저 역시 I형보다는 E형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럴 때 내가 외향형인데 만약에 I 성향이 부럽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저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도 에너지가 밖으로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라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우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응축하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내 성격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알았고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노력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이 성향을 따라잡기 위해 제일 좋은 것들은 독서, 일기 쓰기 이런 거겠죠. 근데 독서랑 일기 쓰기만 얘기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제가 했던 방법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이 성향이다 보니 바깥으로 움직이는 활달한 기운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나 혼자서 풀 수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운전. 혼자 드라이브 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저는 혼자서도 차 몰고 나가서 밤에 늦게까지도 운전 다닌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운전할 때 좋은 아이디어 진짜 많이 떠올라요. 머릿속에 좋은 노래 가사도 막 지나가고 옛날에 아름답던 추억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운전하다 보면 까먹고 있었던 기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저 운전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진짜 많이 찾았었거든요. 운전은 에너지도 쏟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한 번씩 탁탁탁탁 발현시켜주는 좋은 활동, 액티비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운동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격렬한 운동이요. 아이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격렬한 운동. 이 성향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지 않고 나한테 쏟아부을 수 있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많이 효과 본 거예요. 저도 원래 운동을 그렇게 즐겨 하던 스타일이 아닌데, 열심히 러닝머신에서 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혼자서 홈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는 운동들도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때 얻은 장점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운동을 하면 이 성향이 갖고 있는 에너지 발산에 대한 욕구가 일단 채워지고요.
역시 운전할 때랑 비슷한데 몸이 격렬하게 힘들수록 머리가 차가워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저는요. 네,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기운이 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머리는 차가워졌어요. 몸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차가워지는 면에서 운동 네,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사지나 목욕은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목욕할 때 뜨거운 탕에 한참 들어가 있을 때 많은 작가들이 참 반신욕을 즐긴다 그랬습니다. 네, 목욕할 때는 핸드폰도 들여다볼 수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 같은 거를 하지도 않고 진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순간을 즐기는 거잖아요. 네, 이런 순간을 즐길 때 특히 사람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에너지가 모이는 것 같은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I 성향이 부럽다면 한번 해보세요. S와 N. 지난 시간에 S와 N 소개하면서 S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한 N형의 사람들이 소설 쓰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말 했는데요. 감각형인데 N 성향을 따라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력 풍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해 보고 싶다. 라면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감각형들은 사실 현실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자꾸 뜬구름 잡는 N성향을 답답하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즐겨보는 거죠. 만약에 라는 공상을 즐겨보는 거 제가 많이 해봤던 방법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남자가 된다면, 네, 만약에 내가 남자, 여자 모두로 변신할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200년을 살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여우처럼 변신할 수 있다면, 이런 만약의 공상을 즐기는 거 제가 요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마땅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상상의 즐거움을 좀 찾는 게 작가가 되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멍 때리기를 일부러 많이 하고 있어요. S 성향이 완전 강한 분들은 아마 이렇게 답답하게 멍 때리는 거 되게 싫어하실걸요?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사실 멍 때리는 거 막 좋아하지도 않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 그만 멍 때려. 집중! 막, 레드썬!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멍 때리는 걸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서, 아까 말했었던 반신욕, 목욕하면서 멍 때려보기, 물속에서 멍 때려보기, 네, 불멍, 물멍, 이런 것들이, N성향을 키울 때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부러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어도 일부러 판타지, SF, 네, 이런 장르의 영화나 소설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림 감상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부족한 상상력, 창의력을 네,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그렸을까? 이 그림 그릴 때 주변에 뭐가 있었을까? 무슨 생각일까? 어떻게 그렸지? 이 그림에 뭘 표현하고 싶었지? 자꾸자꾸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할 때, 제 속에 없었던 직관적인 사고가 촉이 좋아진다 그럴까요? 네, 원래 그 예능 하려면 촉이 좋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예능이 아니라 예체능이 네, 하려면 좋아진다 들었는데, 네, 이런 작가로서의 창조성도 일정 부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감상 좋아요. 추천하고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볼 때 극 S 성향 강한 사람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잘 믿지 않는 면이 있는데 자꾸 노력하고 있어요. 초월적인 다양한 신들의 세상부터 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뭐 괴물적인 존재 이런 지하 세상, 하늘 세상 다 한번 넓혀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건 N 성향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을 답답해하거나 잘라먹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T와 F, 사고형과 감정형, 당연히 공감 능력이 발전한
감정형이 감각적 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폭풍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소설 쓰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사고형인데 F 성향이 부럽다면 역시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눈물과 친해지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슬픔을 자극할 수 있는 발라드 음악, 그리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 드라마 너무 슬퍼요. 이거 보고 안 울면, 막 이런 거, 네, 이런 추천 드라마를 좀 찾아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 감정도 연습하면 발전합니다. 진짜 합니다. 소설도 있었죠? 감정을 타고 태어나지 않은 소년이 감정 표현 연습을 해서 발전시키는 내용의 소설도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면 이 감정 능력도 배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부터 애완동물 기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마음을 보여줄 것들이 많아질 때 감정 발달이 되고요. 이때 감정을 반드시 발산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자꾸 표현해 보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줬을 때 나는 기분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하는 게 소설 쓰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T 성향이 완전 강하시다면 이런 거 한번 내려놔 보세요. 네, 가끔은 모든 거를 논리적인 설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머리를 내려놔 그냥 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 멈춰. 네, 그냥 가슴이 떨리는 대로. 다음 마지막 P와 F는 인식형과 계획형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어떤 게 좋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은 둘 다 작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본인이 인식형인데 제2 성향이 부럽다? 그렇다면 해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꼭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조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 시간 약속은 칼같이 지켜보는 연습 되게 중요하죠. 사회생활의 각도 잡히고 제2 성향을 발전시킬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약속, 그 다음에 성실성,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해 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 작은 실천부터 좀 해보시면 우선 나는 원래 이러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기. 노. 네, 책상 정리부터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난 침대 정리하고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선 이거부터 실천해 보면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이 쌓이면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제2 성향에 도움이 되는 건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스케줄, 네, 그거 한번 열심히 써보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오늘 내가 어떤 미팅이 있고 네,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누구를 만날 건지 아까 몇 시에 어디에 가기로 했었는지 네, 이런 거 써보는 게 저는 도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계획, 나의 1년 계획, 나의 2년 계획, 나의 5개년 계획, 너무 어렵다면 이번 달 계획, 이런 식의 나만의 계획을 잡고 네, 실천을 못하더라도 일단 계획을 잡는 연습? 이런 걸 해본다면 아마 나중에 그 글을 제때제때 마감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J형인데 P형은 어떻게 갔냐고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내려놔. 여행 가서 계획대로 다니지 마. 그냥 하루는 마음대로 놀아. 계획 따위 필요 없어. 여행 돈 아까워하지 말고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마. 뒹굴거리고 계획 없이. 그리고 둘이 여행 갔다면 그냥 혼자도 다니고 네, 뭔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 상태를 즐기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맨날 가던 단골로만 다니지 말고 맨날 가던 길 루틴을 버리고 안 가던 식당, 안 가던 카페
네, 이런 데 가면 누구랑 마주칠지, 또 오늘은 새로운 일이 생길지, 이런 것들이 P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P형과 J형은 작가에게는 둘 다 괜찮아요. 적절히 성향이 모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작가의 MBTI 2탄 생각해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타고난 성격은 있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래. 진짜 별로야. 난 원래 이래. 원래 이런 게 어딨어. 언제부터 원래인데. 뭐 언제부터 전전전세부터? 네. 타고난 성격은 있겠지만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성격을 바꾸란 얘기랑 좀 달라요.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MBTI 테스트 하는 것도 내가 이렇구나.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렇구나. 안 다음엔 자기가 좀 나은 사람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싶다면 그 글쓰기에 필요한 성격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 중이거든요. 제 타고난 성격보다 작가로서의 성격을 조금 키우기 위해 특히 아이 성향 갖기를 많이 연습 중입니다.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 호수같이 흔들림 없는 그런 평정심. 제가 그거 갖고 싶어서 제 별명을 레이크로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랑 같이 MBTI 2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녕.